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먼저 팩트시트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습니다.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습니까? 굴종 세트를 들여다보니 구체적 내용 하나 없습니다. 화려한 말잔치와 감성팔이뿐입니다. 이재명 정권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선체와 원자로 어디서 제조하는 것입니까? 핵 원료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팩트시트에 구체적 문장 하나가 없습니다. 국민은 핵 잠수함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천 가능한 합의문을 원합니다. 핵 잠수함 건조,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문구 반드시 포함하기를 바랍니다. 대미투자 3,500억 불, 항공기 구매 360억 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 친 굴종 세트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은 굴비 엮듯 엮인 굴종 세트를 화려한 외교 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대체 얼마라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반도체 교육 규모가 큰 국가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겠다. 결국 미국이 미래에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쫓겠다는 백지위임 아닙니까? 반도체는 전 세계가 무관세로 거래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상대평가식 관세 조항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타국의 관세에 자동으로 연동됨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흔들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3%,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도체는 국가 R&D의 핵심이며 삼성, SK 등 대표 기업의 생존 기반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교육 상품이 아닌 대한민국 전략 산업입니다. 미국은 안보와 공정무역, 국가 전략을 이유로 관세 제재 정책을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이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협상력과 자율성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시장 규범과 관세 기준에 구조적 종속이 발생합니다. 해당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언제든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협상이 세상 천지 어떤 국가 간에 존재합니까? 반도체 문구, 미국이 미래의 조건을 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쫓겠습니다 하는 백지위인과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안보 전략을 반드시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배제, 대만 리스크 관리, 인도, 베트남, 일본으로 생산 분산, 미국 내 파운드리 육선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조항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투자 방향, 생산 기지, 공급망 위치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반도체 관세 조항은 우리 경제의 심장을 내 손으로 꺼내 미국 소나기에 쥐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세 조항 합의문 체결 과정에서 다시 재조율하기를 촉구합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에 현금으로만 2천억 불을 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연 200억 불 넘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것은 국제통상문서의 해석 원칙상 결국 한국은 매년 200억 불까지는 조달 의무가 있다는 최소 의무량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묻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날짜로부터 45일 내에 미화를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억 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 매입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문구는 외환 주권, 즉 통화정책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제약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매입 방식도 리스크를 갖지만 이에 대한 제재 역시 세 가지 측면의 위협이 있습니다. 첫째, 속도의 제약입니다. 시장에서 달러 매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 경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개입 속도가 현저히 저해됩니다. 우회 조달을 하려 하면 환투기 세력에게 빈틈을 주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달러 매입이 아니라면 결국 달러 표시, 국채, 즉 외평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공공기관의 차입, 수출기업 달러 선매입, 국부펀드 해외자산 매각 후 송금 등의 방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채권 발행은 금리와 스프레드 폭등기에 조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외자산 매각은 국부 축소, 손실 발생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은 최악의 시기에 가장 비싼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채소 의무 규정. 매년 200억 불 투자. 우리는 외환 규모조차 조정할 수 없습니다. 외환 정책의 세 가지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의무가 아닙니다. 미국이 노라고 대답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여부가 우리 시장에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우리 시장이 미국의 대답에 목매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환시장의 일부를 미국 재무부의 승인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황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국가 간 관계에 매우 위험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미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외환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팩트시트의 독소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환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 상한제 폐지와 환경 인증 기준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팩트시트로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의 무제한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인증만 있으면 국내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받게 됩니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 부분 핵심 수익 산업인 픽업이나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 인증은 한국 기업에 훨씬 까다롭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제쳤고 미국은 장벽을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비대칭 개방입니다. 미국 차 수입 5만 대 상한은 단순한 수량 규제가 아닙니다. 국내 수입되는 미국 차의 품질, 서비스, 보증 체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미국 차에 대한 무제한 개방은 현지 AS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차량들이 대규모로 한국에 들어오게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우리 국민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차 업체의 시장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 감사하다는 인사를 시키면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팩트시트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하는 것은 수입 규제 완화가 아닌 한국의 환경 주권 포기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부분 한국은 문을 완전히 열어 제쳤고 미국은 핵심 장벽을 지켰습니다.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닌 소비자가 안전과 환경 기준,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흔든 일반적인 협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 차 수입 물량을 늘리더라도 반드시 상한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한선 폐지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 완화가 아닌 전면 면제는 환경 주권을 포기하는 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 기업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수출되는 픽업과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도 15%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합의서에 작성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AS 등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신하던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던 약속은 지켜지겠습니까?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농업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한다, 수입 지연을 해소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제통상문서의 해석상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GMO 작물 상업 재배 금지 및 표시 의무 등을 강하게 규제해 왔습니다. 미국 농업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결국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심사, 안정 기준, 위해성 검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그간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등 GMO 품목을 수십 종 판매해 왔고 한국은 까다롭게 심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한국 소비자가 미국 정부의 안전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주권을 넘긴 것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산 육류 및 치즈 명칭 유지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한 EU 간 FTA와 정명 상충함으로써 유럽과 국제통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페타, 고르곤졸라 등 유럽 특정 지역만 쓸 수 있는 치즈 등의 명칭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치즈에도 고르곤졸라 등의 명칭이 붙어 수입될 경우 EU와 협정에 상충되며 통상 보복의 우려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샌드위치 덫에 걸렸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한우, 낙농업, 양동, 사료용 곡물 및 유가공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 기반 지역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농민 여러분, 여러분과의 약속을 던진 정권, 지금이야말로 트랙터를 몰고 용산 진격을 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농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여전히 트랙터 시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권리는 진영을 떠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분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농민 여러분의 힘이 되어 보겠습니다. 팩트시트 하나하나 모두 짚자면 끝도 없겠습니다. 이재명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버티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묻습니다. 당신이 버티려고 몸부림친 것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국민 혈세로,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외교 협상 대충 버무린 것 아닙니까? 진심을 다해 버티고 버틴 재판은 죄다 막아내고 있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수많은 비용에 대한 재정계획, 외화 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재정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생각입니까? 민주당이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니 어떻게 깨어있는 10, 20, 30 청년들이 민주당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한미 간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조정되고 구체적인 성공적인 합의문을 기다리겠습니다. 팩트시트 아닌 얻은 것 없는 굴종 세트로 국민을 기만한 채 경제 주권, 외환 주권, 환경 주권까지 모두 내던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네, 두 번째로 노만석 검사 퇴임사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노만석 전 차장 퇴임사의 항소 포기에 대한 전말이 밝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후배 검사들 앞에 부끄러운 퇴임을 하면서 검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랬습니다.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은 퇴임사,
많은 국민은 퇴임사가 아닌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영전사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앞으로 노만석의 행보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십시오. 노만석 전 차장의 퇴임사에 강조된 말이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자신은 지키지도 못한 검찰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검사의 사명을 잃지 않은 존경하는 검사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역대 최악의 범죄 혐의자 이재명과 그 비호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노만석 퇴임사의 당긴 말처럼 범죄자로부터 검찰의 명예와 국민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검찰 간부는 2번만 한직으로 발령내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문재인의 저서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재명은 청출어람 청아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 압박은 그 도를 이미 넘었습니다. 검찰 한두 명에 대한 회생 불가가 아닌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회생 불가, 대한민국 회생 불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4%는 이재명의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국민의 뜻, 재판 속계를 무시한 채 검찰도 조지고 판사도 조지고 관세 협상도 조지고 대한민국 갈갈이 찢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끝으로 이재명 정권의 75만 공직자 사생활 털기 TF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찾겠다며 4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죄다 털겠다고 합니다. 업무용 PC는 물론 휴대폰도 털겠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남편 또는 아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휴대폰 기록 10개월치를 털어보겠다고 해도 분노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순순하게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아주 심하면 헤어질 결심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75만 공무원 여러분의 휴대폰을 털어보겠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휴대폰에 담긴 모든 내용을 국가가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족, 연인, 친구와의 사생활까지 손에 쥘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농담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강압에 의해 국가가 아닌 이재명을 위해 일해야 될 것입니다. 휴대폰 제출에 자진 협조한 자는 승진 대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척결 대상. 여러분이 꿈꿨던 대한민국 맞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재명을 지지했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헤어질 결심을 할 때입니다. 의식 있는 공무원 여러분, 강력하게 저항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노조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진짜 75만 공무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 사생활 털기 TF를 가동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당 일각에서 지도부 이제 변단해야 된다면서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 다시 나오고 있는데
내란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으며 내란 전담 수사가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의 내란죄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내란 특별재판부는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중앙도 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3억년생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발표하시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정권 인재풀 자체가 연수원 동기나 성남 라인 아니면 이재명의 변호사 내란몰이에 가담한 자들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의 인사풀 자체가 역량이나 능력은 배제한 채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 지키기, 이재명 독재 만들기에 치중한 인사를 만드니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간세 협상, 팩트시트 이 모양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말잔치와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진짜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면 이재명 정권 독재 체제를 위한 인사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인사풀을 가동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네. CBS 이은지입니다. 네. 아까 최고위원님께서 팩트시트의 위험성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야정 협의체는 거부했잖아요.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은 또 재정계획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회 비준 동의해주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게 국회 비준 동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지금 팩트시트에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기자님들은 팩트시트 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일반 국민들께서 한번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통상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화려한 말잔치나 감성팔이로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일부 부분들만 짚어드렸는데요. 기자분들 문제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죠. 국민들께 솔직히 접근해야죠. 국민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기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익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력 세계 앞에서 계속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아직 4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 4년 반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 기만하실 겁니까? 국민 속일 겁니까? 지금 간세 협상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 40%를 차지합니다.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경제 바로 흔들립니다. 국민 앞에 솔직해야죠. 야당에게도 솔직해야지요. 그래야지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관세협상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관세협상 잘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처한 상황을 국민들 앞에 그리고 야당에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시면 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발목 잡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간세협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미래 세대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발목 잡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에 도움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헌법상 배임죄 폐지 마무리하기로 좀 방침을 정했다는 기조가 나왔는데 이재명 정권이 지금 배임죄 폐지나 거론하고 있는 사심죄 그리고 헌법재판관 증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법치주의는 사람이 권력으로서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도덕, 법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한 명을 위해서,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서 배임죄가 사라지고 사심죄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언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입니까?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것은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법이 있습니다. 중국도 법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법이 있습니다. 단 독재 국가의 차이는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임죄 폐지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나중은 쉽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하나둘 파괴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법치 지킵시다. 네. 뉴시스 김지윤입니다. 어제 당 지지율을 보면 지금 사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야당에 도움이 될 만한 지지율 오를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랑,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또 윤 어게인 세력과 좀 더 확실히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먼저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은 여론조사 면접자 질문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는 여론 면접자의 질문 방식과 ARS 방식이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생각하실 때 면접자가 전화를 걸어서 어떤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비밀 투표입니까?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무도하고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면접자가 전화 거는 전화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감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특히 공무원 자녀를 두었거나 공무원이신 신분을 가진 분들은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정국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면접자 진행 방식보다 ARS 방식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RS 여론조사 추세들을 본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여론 지지 추세는 분명히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만 해도 잘된 협상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까지도 여러 레거시 미디어들이 관세 협상 잘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역시 이재명이 일은 잘하는구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관세 협상 성공적으로 했구나. 지지율 올라야죠. 레거시 미디어들이 비판적인 시각의 보도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어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시트가 발표됐습니다. 팩트시트, 어려운 말 대잔치입니다. 국민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잘된 협상이다. 아주 잘 방어했다 등의 언론 보도가 이어집니다. 국민들 이재명 역시 일 잘하는구나. 민주당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팩트시트에 담긴 이 내용들을 다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치부,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김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 시장을 교란하는 입법 등에 대한 것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 아직 국민들께 충분히 퍼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들께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 진짜 잘하는 것은 잘한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건 리스크가 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 공정하게 보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잘못했습니다. 미디어에서 제대로 방영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더 거리로 나가서 목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할 거 없이 다 1인 시위, 피켓이라도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됐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치열하지 못합니다. 더 치열해야 국민들께서 알지 않겠습니까? 2019년, 20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할 거 없이 거리로 나와 2달, 3달 피켓 들고 시위했습니다. 그때 기억, 처절했던 기억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우리 당에도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당부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네. 지금
지금 당연히 국회 비준을 관제협상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비준은 국가 간 조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국회 비준도 사실 뭐 민주당 의석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방으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사실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경제 우방국으로서의 지금 경제 가치를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가치 동맹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 이재명 정권이 보였던 행보는 미국의 경제 동맹으로서의 반하는 것보다 가치 동맹으로서 반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특히 우리나라에게 혹독한 처방을 계속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분명히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 사실상 지지율 이때까지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지율 대비 낮습니다. 불안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리고 덮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미 관세 협상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이대로 절대 비준되어서 안 됩니다.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알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 최소한 예견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막아보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거 주말인데 무거운 주제만 이렇게 다루어서 죄송합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